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신현택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자,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병원장 신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암 환자분들의 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혈액 검사들이 있는데요. 저희 CS에서는 암 면역 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검사 항목 중에서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것들, 셀레늄이나 아연,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는 우리 몸에 아주 미량으로 존재하지만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일반인들에게도 그렇지만 특히 암 환자분들의 경우라면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등 표준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미량 영양소들의 소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 써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이 불가피하게 거쳐야 하는 표준 치료 과정은 그 과정에서 정상 신체 조직에 큰 타격을 입히게 마련입니다. CS 한방병원 같은 2차 병원에서의 면역 치료들이 꼭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면역 치료 외에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문제점까지 꼼꼼히 살펴서 잘 대처하셔야 정상적인 표준 치료를 잘 마칠 수 있는 컨디션이 유지됩니다. 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셀레늄, 아연, 마그네슘, 칼슘 이렇게 네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각각의 성분들이 가지는 역할이 다 다르리라 예상됩니다.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자, 우선 대표적인 면역 미네랄이죠. 아연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아연의 경우 암 환자분의 면역력과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대표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에서는 검사상 아연 수치가 낮은 경우를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고 이때 미각 이상, 식욕 부진, 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력의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감염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죠. 아연이 부족해지는 원인은 대략 4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암 자체 혹은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해서 식사량이 저하되거나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 또 두 번째로 항암 치료로 인해서 설사나 구토 등으로 인한 아연이 소실되는 경우, 세 번째는 암에 의한 전신 염증 반응의 결과, 그리고 네 번째는 간장 질환이나 신장 질환으로 인한 결과 등입니다. 네, 면역의 중요한 미네랄인 만큼 아연 수치가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면 빨리 그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 부족은 근육경련, 떨림, 부정맥, 신경진, 그리고 피로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마그네슘 부족은 아연만큼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시스플라틴과 같은 백금계 항암 치료를 하시는 환자분들에서는 간혹 발생하죠. 그 원인으로는 항암 치료로 마그네슘의 소실이 많아지거나 설사나 구토 등으로 인한 소실, 또 소화기 이상으로 인한 마그네슘 흡수 장애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미네랄로 알려져 있는 셀레늄은 항암 부작용을 관리하는 수익편에서 이미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암 환자분들의 경우 혈액 검사상 수치가 낮지 않더라도 항산화의 목적으로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처럼 셀레늄을 고용량으로 맞으시는 경우들이 많죠. 네, 셀레늄은 항산화 능력이나 면역 기능,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데요. 암 환자분들 혈액 검사상 셀레늄 결핍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높게 확인되는 분들도 흔합니다. 우선 셀레늄 수치가 낮은 분들은 아연, 마그네슘의 부족과 마찬가지로 식사량이 줄고 영양소의 흡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암이 진행이 되면서 셀레늄의 소모가 늘어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연 결핍처럼 셀레늄 부족은 면역 저하로 인한 감염 위험을 높이고 세포 손상의 증가, 상처 회복의 지연, 피로감의 유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죠. 일부 연구에서는 셀레늄 수치가 낮을수록 암의 예후가 나쁘다고 보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혈중의 셀레늄 수치가 높은 경우들도 굉장히 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앞서 얘기해 주신 그 고용량의 셀레늄 주사나 셀레늄 경구 복용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셀레늄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셀레늄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암 환자분들의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자, 셀레늄 중독은 손톱의 이상이나 구토, 설사, 또 복통, 무기력, 사지 저림 증상, 간 기능 이상, 신경계 손상 등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하는데요. 혈액 검사상 혈중 농도가 200 이상 되는 경우는 중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셀레늄 보충을 지속할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처럼 항암을 목적으로 고용량의 셀레늄을 정맥 주사요법으로 시행하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시행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마지막으로 칼슘 수치가 가지는 의미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칼슘 수치는 높은 경우도 낮은 경우도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칼슘 수치가 낮아지는 경우는 다른 그 미네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의 부작용, 또 비타민 D의 결핍, 부갑상선 기능 저하, 영양 부족 및 흡수 장애 등이 원인이 되는데요. 손발이 저린다든가 근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칼슘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전립선암 등의 경우에는 칼슘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간혹 뼈전이로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암 환자들에게는 이런 주요 미네랄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컨디션을 빨리 끌어올리려면 아무래도 빠른 대처가 필요하겠죠? 네, 검사를 통해서 중요 미네랄이 결핍된 것이 확인이 되면 일반적으로 미네랄 보충 수액을 주 1, 2회 정도 시행을 합니다. 정맥 주사가 어려운 경우라면 경구로 복용하는 방법도 있죠. 식사량이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면 식욕 촉진을 위한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식사량이 늘어도 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라면 먹는다고 해도 말짱 허사이기 때문에 장의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치료도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인 미네랄들, 암 면역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핍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나눠주신 신한택 원장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